공동소유. 자, 공동소유를 보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공유는 뭐냐? 공유는 상속 재산이고요. 그다음에 합유는요. 합유는 예를 들면 순번개라고 하는 게 있죠. 순번개. 개는 낙찰개가 있고 순번개가 있죠. 낙찰개는요. 개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주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순번개 같은 거죠. 이렇게 개 모임이요. 그다음에 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총유는요. 종중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재건축 조합이라든가 이렇게요. 상속이죠. 공유는 뭐 같냐? 지분을 가지고 있죠. 여기도 뭐 같다? 지분이 있죠. 여기는요.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없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정관이나 뭐에 한다? 정관 또는 규약으로 오가고요. 정관이나 규약이 없죠. 그러면 뭐예요? 사원총회 결의라죠. 그래서 사원총회 결의요. 이 사원총회 결의가 있다 할지라도 대표자 개인이 있죠. 그러면 대표자 개인 명의로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구성원 전원,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하든지 그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단체 명의로 해야 돼요. 단체 명의로. 그런데요, 여기서 사원총회 그러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하죠? 결의 없이 처분하죠? 그럼 이 처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이니까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표현 대리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잘 나오죠? 알겠죠? 표현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는 지분이죠? 이 지분은요, 지분은 타공유자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합의는요, 원칙적으로 처분을 못하죠. 뭐가 있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어? 처분할 수 있죠.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있죠. 중요한 것은 타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을 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공유물 뭐가 있다? 공유물 분할 뭐가 있다? 청구죠. 청구권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요, 합의유물 뭐라 하냐? 합의유물 분할 청구는요, 합의유물 분할 청구. 원래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조합이 뭐가 됐을 때? 해산. 조합이 해산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공유하고 합의하고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시험 문제는 둘 다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분.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알겠죠? 합의는 어떻게? 지분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합의는요, 반드시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돼. 합의. 반드시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돼. 알겠죠? 그렇지. 합의라는 취지를 등기하자면 그것은 뭐로 봐버려? 공유로 봐버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로 한 것은 뭐죠?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지분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뭐다? 이 지분을 다 더해. 지분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 1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에 뭐란다? 불량적 일부분이다. 그래서 불량적 일부분 얼마다? 3분의 1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결국 우리는 일물일권주의죠. 일물일권주의인데요. 일물일권주의. 마치 소유자가 세 사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요. 이 세 개를 다 더하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렇게 하니까 몇 개다? 한 개가 소유권이 되죠. 결국 일물일권주의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지분이죠. 지분은 먼저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공유의 등기를 하고요. 플러스 무슨 등기를 한다? 지분의 등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지분 등기하지 않는다? 그럼 뭐로 본다? 균등한 것으로 뭐를 해? 추정하죠. 그래서 균등한 거 추정하는 것은 갑을병이 공유한다. 이렇게 나오죠. 갑을병이 공유한다. 그러면 분수로 나타났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죠? 그럼 얼마씩이다? 3분의 1씩이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실제 지분이죠. 실제 지분이요. 어떻게 된다? 갑은 3분의 2. 그 다음에 을은 3분의 1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등기부에는 어떻게 반대로 돼 있다. 반대로요. 반대로 갑은 3분의 1. 그 다음에 을은 얼마다? 3분의 2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가 실제 지분이죠. 그러면 실제 지분은요. 누구하고 관계에서는요. 공유자 간. 공유자 간에는 실제 지분을 하고 등기부상 지분은요. 등기부 이것은 제3자. 제3자와의 관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등기부상의 지분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을의 지분을 누군가가 매수했다. 그 사람은 3분의 1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3분의 2의 지분을 매수한다. 이 말이고요. 우리는 지분에 따라서요. 지분에 따라서 권리와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이 의무를 몇 년 이상?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의 지분을 뭐 할 수 있다? 매수할 수 있죠.
우리는 지분 매수 청구권이다 이렇게 하고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다?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것은요 만약 공유자 중에 한 사람 그래서 공유자 중 1인이 지분을 뭐거나 포기하거나 사망했는데 뭐가 없거나 상속인이 없거나 그러면 타 공유자에게 뭐의 비율로? 지분 비율로 뭐한다? 귀속한다. 그래서 지분의 비율로 귀속해. 이것을 뭐란다? 지분의 탄력성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분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봤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 공유 관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공유 관계는 공유물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비교해야 될 게 여기 지분권에 기하여 지분권에 기한 이렇게 나오죠. 여기 공유 관계에 기한 이거 뭐냐? 각자가 되고 각자 이런 전원 이렇게 지분권 그러면요. 왜냐하면 소유권과 똑같죠. 공유 관계 이러면 관계는 나 혼자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없어? 관계는 최소한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2명 이상은 관계를 가죠. 여러분들은요 원조 공유기사 학원에 같은 뭐죠 동생들이죠. 그럼 이게 바로 관계잖아. 관계. 나 혼자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죠. 그러니까 관계는 항상 전원이 봐봐. 공유 관계 확인 소송. 우리가 공유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달라 확인 소송. 그건 전원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지분권 확인 소송. 지분권 그것은 각자가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이란 말은 항상 각자란 말이 다 달라붙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전원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붙는다 이 말이죠. 또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될 게 또 뭐가 있냐? 또 하나가 있죠. 여기 비교할 게 지분 처분은요. 지분을 처분할 때는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없어? 없죠? 지분을 처분할 때는. 그런데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공유관계란 말이지 뭐예요? 공유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공유물은 하나의 물건에 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모여있다. 다른 말로 공유관계다 이 말 아니에요. 여기 지분은 뭐예요? 지분은 각자죠 각자. 그러니까요 타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없이 처분하는 거예요. 지분 처분. 그리고 공유물 처분. 그래서 이것을 항상 여러분이 비교를 하란 말이죠. 어떤 말인지. 무슨 말이겠죠? 이 정도 여러분 비교하면요 끝이에요. 먼저 여러분요 사용하고 수익이죠.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돼요? 사용하고 수익은 어떻게 해요? 지분의 비율로 먼저 공유물 전부를 사용하고 수익하죠. 이 사용 수익과 관리에 관한 특약 있죠? 사용 수익과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별 승계라는 뜻으로 승계가 되지만 지분권에 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행위죠? 보존행위죠. 이런 보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하는 게 뭐죠? 보존이죠. 그러니까요 공유자 중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을 대외적으로 주장해. 그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보존은 언제 보존하느냐? 두 가지죠. 여기서 무효등기예요. 무효등기라든가 불법이요. 불법 점유라든가 이런 말이 있을 때 보존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무효등기, 불법 점유 이런 말이 있을 때 보존이라고 하는 말을 써. 그러니까 무효등기, 불법 점유 그러면요. 누가요? 보존은 각자가 전부에 대해서 무효등기는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고요. 전부의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청구해. 각자가 왜 각자가 하는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관리행위죠. 관리행위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지분에 뭐가 있어야 돼? 과반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분의 과반수지 공유자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요. 이 관리행위는 이용과 계량이거든요. 다른 말로 뭐란다? 그것을 임대행위를 얘기하죠. 임대행위. 그래서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차임을 증액한다, 감액한다, 갱신을 한다, 갱신을 거절한다.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지분의 과반수래.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점유를 뭐라 한다?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배타적으로 사용. 이런 말이 다 뭐냐? 점유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가 있어야 관리행위, 임대행위를 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처분하고 변경이죠? 처분하고 변경이요. 그럼 처분은 뭐죠? 처분은 대지의 공유자가 뭐란다? 건물을 뭐란다? 신축해. 대지의 공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죠? 이것을 판례가 처분행위라고 그래. 알겠죠? 그 다음에요. 변경이죠? 변경은 뭐죠? 공유물을 뭐라는 거? 분할하는 거, 분할. 이런 것은 뭐란다?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과반수 동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요. 뭐를 보냐면, 자,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갑의 지분이요, 3분의 1하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2 이렇게 과반수죠. 여기서 과반수라고 하면 뭐예요? 과반수 지분권자죠. 이 과반수 지분권자는요, 소수 지분권자요. 소수 지분권자 갑이죠. 갑의 뭐 없이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갑의 합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공유에서는 뭐만 중요하냐? 과반수하고 소수만 중요해. 과반수하고 소수 두 가지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다 소수예요. 알겠죠?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이, 동의 없이. 알겠죠? 뭘 할 수 있다? 뭐죠? 임대행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점유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과반수는요. 그래서 임대차에 하는 모든 것은 과반수래요.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점유하죠? 이 땅 전부를 을이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점유를 하죠? 그러면 점유하면은 점유하지 못한 소수 지분권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하면 돼. 부당이득을 반환하면 돼. 소수 지분권자, 즉 지분이 과반수 지분권자는요, 자기 멋대로 점유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점유를 전혀 못한 소수 지분권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에 반환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리한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또 이 의리한 사람은요, 이 토지 전부를 병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다? 적법 점유자죠. 왜 이 사람은 적법 점유자가 되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임대차를 받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때요? 차임이 얼마가 나온다? 90만 원의 차임이 나오죠? 그럼 90만 원 그럼 뭐다? 이건 돈이죠?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한다? 돈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이 얼마 가져간다? 을이 60만 원을 가져가고요. 을이 갑한테 3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을이 갑한테 지급해. 따라서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여기 소수 지분권자요. 소수 지분권자 갑은요. 소수 지분권자는 병에게 3분의 1만큼 토지 인도 청구.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3분의 1만큼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이 소수 지분권자 갑은요, 누구한테 청구하는, 누구한테? 병에게 가지고, 누구한테? 을에게 3분의 1만큼, 뭐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부당이득 반환을 뭐라면 된다? 청구하면 된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요? 을에게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과반수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요, 과반수가 안 될 때를 한번 볼까요?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3분의 2은 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점유. 그 다음에 여기 등기를 할 수 있는가? 돈에 관한 것이다. 돈은 뭐죠?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뭐가 있다? 손해배상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점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등기, 그 다음에 뭐 돈,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점유는 뭐죠? 점유는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돼요. 지분 과반수가 있어야 되고, 등기는요, 뭐만큼? 지분만큼 등기하는 것이고, 이 돈은요, 돈은 각자가 뭐만큼? 지분의 비율,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의 비율로, 이 말, 지분의 비율, 알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보면 돼요. 그래서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몇 번 얘기했어?
지분의 과반수다. 지분의 과반수. 그래서 지분의 과반수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기요, 을이요, 3분의 1만큼 점유한다. 자기 지분 3분의 1만큼 점유한다. 그러면 이 사람 3분의 1은 뭐죠? 3분의 1은 소수다, 과반수다? 소수죠.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라고 해서 3분의 1만큼 점유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불법 점유라고 그래. 그럼 불법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죠. 보존행위. 그럼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각자가 누구죠? 갑이죠. 각자가 뭐만큼? 전부. 전부는 얼마다? 3분의 1. 3분의 1 전부에 뭐를 청구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보존행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등기죠. 등기는 뭐만큼이다? 지분만큼 등기하죠. 지분만큼. 이 을의 지분이 얼마다? 3분의 1만큼 등기가 되어 있죠. 이것은 뭐다? 적법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등기한다. 전부에 대해서 등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을 앞으로 하거나 을이요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해주거나 이 말이죠. 전부에 대해서 등기하게 되면 이 전부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어? 3분의 1. 이것은 적법. 알겠죠? 왜냐면 을의 지분은 3분의 1이니까. 얼마가 아니다? 3분의 2죠. 이것은 무효죠. 이것을 무효의 등기죠. 무효 등기. 3분의 2가 무효 등기죠. 그럼 무효 등기란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란 말이 튀어나와야 돼. 보존행위. 그럼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보존행위는 각자. 각자가 누구다? 갑이죠. 왜냐면 을이 지금 불법으로 무효 등기하고 있으니까 갑이 뭘 한다? 전부가 여기는 얼마죠? 3분의 2죠. 3분의 2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보존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를 뭘 한다? 여기는 보존행위고 여기도 보존행위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보존행위로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여기 불법 점유란 말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 무효 등기란 말이 있죠? 그럼 항상 보존 이런 말이 딱 튀어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 돈이죠? 만약 여기 병이라는 사람 있죠? 병이 불법 점유자예요. 불법 점유. 그래서 병이요 여기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럼 불법 점유 그럼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불법 점유. 무슨 행위? 보존행위가 튀어나와야죠. 여러분 보존행위는 누가 하는 것이다? 보존은 누가? 각자가죠. 여기는 각자가 누구다? 갑 또는 누구다? 을이다. 각자가죠. 여기 불법으로 인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죠? 손해배상이 나오겠죠.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으로 90만 원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겠죠? 90만 원? 90만 원이 났다. 그러면 여기 어때요? 각자가 뭐만큼? 지분만큼이죠. 여기서 각자가 지분만큼이 어디 간다? 갑은 얼마? 갑은 60만 원. 여기 을은 얼마? 30만 원. 이렇게 청구해야지 갑이 을의 끝까지, 갑이 을의 목까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로따로. 각자란 말이 중요하죠. 각자 이 말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 두 가지. 알겠죠? 그럼 뭐 이것은요, 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요, 거의 다 끝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는 지분에 관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공유물 분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렇게 있는데요.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요, 어떻게 하냐? 여기요, 청구. 분할 청구로 누가 하죠? 분할 청구. 분할 청구로 누가 해요? 그거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하죠? 분할 협의. 분할 협의는 어떻게 해요?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돼. 전원이 참여. 전원이 참여해야 돼.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이렇게. 만약에 소송을 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 참여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분할 청구는 각자가 하고 분할의 협의는 전원이 참여해야 돼. 알겠죠? 우리가 공유분할 청구의 첫 번째 무슨 분할이냐? 협의상 분할. 협의상 분할이 원칙이에요. 협의상 분할. 이 협의상 분할에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현물 분할이 있어. 현물 분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가격 배상이 있고요. 가격 배상. 그 다음에 대금 분할이 있다. 그럼 대금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매매대금, 경매대금. 알겠죠? 그러니까 대금 분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것을요, 누구한테? 병한테 이렇게 팔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돈으로 나누어 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갑하고 을하고, 가격 배상은 뭐죠? 가격 배상은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다 사고, 을한테 이렇게 돈을 준다. 이 말이고, 현물 분할은 뭐죠? 현물하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현물로 이렇게 분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물 분할은 뭐냐? 이것은 뭐하고 똑같냐? 교환하고 똑같죠? 교환하고. 이것은요, 매매하고 똑같죠? 자기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교환하고 매매는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된다. 따라서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등기해야 되죠? 뭐가 없어?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교환 계약, 매매 계약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협의가 되지 않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무슨 분할을 한다? 재판상 분할을 하죠. 이 재판상 분할에서 첫 번째 무슨 분할이 원칙이다? 현물 분할이 원칙이다.
그래서 현물 분할 원칙이에요. 근데 현물로 분할했는데 현물 분할이 안 되죠? 그럴 때 무슨 뭐를 한다? 경매를 하죠. 경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대금 분할이다. 이렇게 하죠. 경매 대금, 대금 분할이다. 그래서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가액의 감손이 현저할 때는 무슨 분할을 뭐를 한다? 경매를 명한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재판상 분할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난다? 등기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것이고 한 번 협의가 되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협의상 분할했는데 타 공유자가 분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그러면 현물 분할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분할하는 것이냐? 현물 분할할 때는요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으면 먼저 지분의 비율하고 면적하고 동일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갑이고 여기 을이고 병이고 정이다 이 말이죠. 일단요 여기 지분의 비율하고 지분 비율하고요 여기 면적하고 면적 비율이 뭐하게 비율이 같게 해야죠. 같게 하는데 그럼 가치가 다르죠. 그럼 두 번째 경제적 가치가 다르면 어때요?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요 가격 지금 대금으로 돈으로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죠. 경제적 가치가 상이하죠. 그러면 돈으로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정의 이건 맹지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맹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대요?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하고 을하고 병한테 돈을 줘도 되고 또는 면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분할을 청하면 일단 다 분할에 참여해야죠. 그래서 분할을 원하지 않는 차 분할을 원하지 않죠. 원하지 않으면요 다시 뭐로 남을 수 있다? 공유로 뭐 할 수 있어? 남을 수 있어 없어? 남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일단은요 네 번째요 일단은 분할을 해. 분할을 하고 나서 아니 이 사람들 다 맹제니까요 다시 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돈으로 다시 너가 다 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먼저 현물 분할을 해. 현물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갑을 병은 맹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갑한테 야 그냥 너 우리 거 땅으로 그냥 돈으로 사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현물 분할하고 가격 배상을 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돈으로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현물 분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하죠. 각 공유자는요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져. 그래서 여기 분할하죠. 각 공유자는 뭐의 비율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무슨 책임을 진다? 담보 책임을 진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뭘 보냐면 이 공유 지분에 즉 갑이 있고 여기 을 있죠. 갑의 지분 3분의 2, 을의 지분 3분의 1이죠. 여기 A가 저당권이 있다. 이 지분에 우리가 저당권을 잡을 수 있죠. 1억을 하고 이렇게 저당권이요. 그런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불가분의 원칙이죠. 그래서 불가분의 원칙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변제될 때까지 변제될 때까지 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런데 변제가 되기 전에 공유물이 분할이 됐어. 분할이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렇게 갑이요 3분의 2, 을이 3분의 1 이렇게 그러면 A의 저당권은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안 된다?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할물 위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뭐란다? 공유물 분할 청구다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는 희한하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합유가 있고 여러분요 총유가 있는데요. 그럼 합유에서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계모형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잖아. 다른 약정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상속이 되잖아요. 알겠죠? 합유는요. 두 번째 합유는 뭐하고 똑같냐? 합유. 그것은요 뭐하고 동일하냐면 공유하고 똑같아. 왜요? 우리가 보조행위는 각자가 하고 그다음에 관리행위는 지분의 가반 쓰고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죠. 왜냐? 합유도 지분이 있으니까 공유하고 그것은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유죠.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총유의 경우는 사원의 지위를요 취득함으로써 취득하고 상실함으로써 상실하는데 우리가 이 총유의 경우는 뭘 보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봐. 교회.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인정된다 안 된다? 교회의 분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교회에서 탈퇴하죠. 탈퇴하면 이 교회의 재산은요 잔존교인들의 뭐로 된다? 잔존교인들의 뭐가 돼? 잔존교인들의 뭐가 된다? 총유가 된다. 잔존교인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 교회에서 교단 변경이죠. 교단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교인 전원의 얼마의 동의 받아야 한다?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단을 변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 헌법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교회는 분열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부가 교회에서 탈퇴하죠. 그러면 교회 재산은 잔존교인들의 뭐가 된다? 잔존교인들의 총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한다? 합의하고 총유, 기본적인 것만 딱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죠. 여기까지를 뭐한다? 공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유는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요. 자, 여기서 이제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걸 안 했죠? 그래서 이걸 잠깐 보시면. 자요, 여기, 먼저 여러분 무주물 선점 있죠? 무주물 선점이죠? 그럼 무주물 선점은 뭐예요? 선점이라는 것은 뭐다? 원시취득이다, 이 말이죠. 원시취득이요.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무주물은 뭐가 있어요? 무주물 먼저 동산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그럼 부동산은요, 언제나 국유가 돼요. 동산은요, 원칙. 원칙은 뭐가 된다? 선점이 돼요. 선점이 된다는 것은 원시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유가 돼요, 국유. 언제요? 학술이나 기예나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죠. 이런 것은 국유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주의 동산이 언제나 선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나 선점이 아니고 국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무주물이니까 두 번째 뭘 해야 돼요? 무슨 의사가 있어야 돼요? 소유의 의사로 뭘 해야 돼? 점유해야죠.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이것을 우리는 뭘 한다? 자주 점유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무주물 선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유실물 습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유실물 습득이요. 그러면 유실물 습득은 유실물이죠. 그래서 유실물요, 습득한 후 목적물을 반환하고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몇 개월? 6개월, 이렇게. 이것만 하면 되죠. 자, 그럼 매장물 발견이죠. 그럼 매장물 발견은요, 몇 년이죠? 발견하고 나서 몇 년? 1년이죠, 1년. 1년이고요. 여기서 타인의 물건이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 있죠? 타인의 물건이나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발견자하고 소유자가 뭘 한다? 절반을 뭘 한다? 공유한다. 절반한다. 다른 말로 뭘 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절반 또는 공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그래서 특히 유실물 습득이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첨부죠? 첨부도 뭐냐? 첨부도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첨부도 원시취득이고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다 원시취득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첨부는요,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 있고요. 두 가지는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자, 임의 규정은요, 임의 소유권의 기속, 소유권의 귀속 여부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손실보상의 문제예요. 강행 규정은요, 제3자 보호의 문제하고, 강행 규정은 분리복구 금지, 이것은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물권법은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 있죠? 우리 아까 상린관계에서도 임의 규정이 있었는데, 상린관계. 여기죠? 상린관계 있죠? 상린관계에서도 임의 규정인 것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 242조. 그 다음에 몇 조? 244조. 이 두 가지잖아요. 여기는 뭐죠? 경계선 부근의 건축. 경계선 부근 얼마? 반메타 이상을 떼야 된다. 그 다음에 242조는요, 물에 관한 지하시설이라는 거 얼마 이상을 떼야 된다? 2m 이상을 뗀다. 이 두 가지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판례가. 여기도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 어디에 있다? 첨부. 이렇게. 알죠? 얘기해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첨부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먼저 부합이 있죠, 부합이 있고, 여기 뭐가 있죠? 혼화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가공.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서 부합은 어떻게? 부합은 부동산의 부합이 있죠? 부합.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죠? 동산 간의 부합이 있죠. 이 동산 간의 부합하고 혼화하고 같아요. 알죠? 같다. 똑같다 이 말이죠. 똑같다. 그러면 동산 간의 부합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오죠. 우리가 물론 부동산의 부합이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런데 이 동산의 부합도 만만치 않죠. 뭐죠? 이건 주종이 구별이 된다. 주종이 구별이 되느냐?
여기 주종이 구별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주종이 구별이 된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된 동산에 누가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주종이 구별이 안 된다. 그럼 언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부합 당시란 말이 중요해. 여기서 현재 가액 그러면 안 돼. 현재 가액 그러면 안 돼. 언제? 부합 당시. 만약에 동산 간의 부합하고 혼하고 똑같으니까 혼화 당시 똑같아요. 부합 당시, 혼화 당시. 알겠죠? 부합 당시 무슨 당시? 혼화 당시 가액 비율 1이야지. 현재 가액.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가공이죠. 가공이라는 것은 먼저 타인의 동산. 부동산 절대 안 돼. 타인의 동산에 대해서 가공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동산이 뭐죠? 재료주의죠. 그래서 원칙은 무슨 주의다? 원칙은 무슨 주의? 재료주의다. 이런 말이죠. 가공이죠. 가공. 예외적으로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다. 가액의 증가가 뭐란다? 현저하다. 그러면 이건 무슨 주의? 가공주의. 가공주의.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 있죠. 타인의 임야에 있는 자연석을 깎아서 석불을 만들어서 석불. 자연석을 만들어 깎아서 석불을 만들어. 그러면요, 임야에 있는 자연석 큰 돌덩이하고 석불을 깎아놓은 곳하고 어느 것이 더 가격이 더 있어요? 석불이죠. 그러니까 가공주의에서 가공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부동산 애의부합이죠. 부동산 애의부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여기 1층을 뭐냐? 1층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갑의 소유죠. 부동산. 여기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증축을 하죠. 증축하는데 이 증축한 부분이 여기서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있느냐, 여기서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그럼 이것을 뭐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것을 뭐란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뭘로 간다? 부속물로 가는 거야. 부속물. 알겠죠? 그런데 얘기했어요. 지금 독립성이 있어 없어? 없죠? 없어. 이것을 뭐라 한다? 부합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구성 부분이고, 이것을 뭐라 한다? 거래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비용의 문제로 가는 것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냥 부합이라고 나오죠. 부합이란 말은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이 부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다? 분리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리 복구가 되지 않는다. 부합이다.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알겠죠? 이게 항상. 그런데 우리가 판례가 뭐라 했냐면 중축한 부분은 판례가 뭐라 했죠?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임차인이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다.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했어. 그럼 뭐가 된다? 이것은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했죠. 그럼 이것은요, 그래서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이 중축한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두 번째요.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키로 했다. 원상복구하기로 합의를 했다. 원상복구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럼 원상복구한단 말은 뭐죠? 이것도 여전히 뭐를 포기한 것이다? 비용을 뭐한 것이다?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키로 했다. 이것도 합의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부합물에 가요. 부합물. 이 부합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 우리는요. 이 부합물이 뭐냐? 저 위에 있는 게 부합물이고 여기 봐봐. 이것을 뭐라냐? 이것을 피부합물이라고 얘기해. 피부합물. 이것을 뭐라냐? 이것을 부합물이라고 얘기해. 왜 이거 피부합물이죠? 위에서 누르니까 피 터지니까 피부합물 아니야? 밑에 있는 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부합물이죠. 부합물. 위에 있는 부합물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돼. 알겠죠? 그래서 부합물의 가액이 부동산, 피부합물이죠. 부동산 이것을 피부합물이라고 얘기해요. 피부합물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죠. 초과해도 누가 소유자가 되냐? 누가요? 누가 소유자가 돼? 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부합물의 가격이 더 크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소유권이 끝이에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